정의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 단원에서 여러분들도 이제 몇 번 문제를 풀어봤으면 알겠지만은 결정적으로 이제 많이 나오는 내용은 기본적으로 이제 뭐 사실 수능에서도 반드시 낼 내용은 노직과 롤스입니다. 노직과 롤스이고, 근데 만약에 갑을 병으로 만들어진다면은 아마 이제 갑을 병 중에 한 사람 더 추가시켜서 노직 롤스 집어넣고 아리스토텔레스를 넣어서 이제 정의에 대한 내용, 아니면 뭐 마르크스를 넣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갑을 병을 비교하는 내용을 만드는데, 우리가 결국 이쪽 정의의 이 분배와 관련된 어떤 정의의 내용 속에서 마지막엔 절차적 정의로 우리 생형 교과서에서는 노직과 롤스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일 먼저 공부하는 게 뭐냐면 그놈의 아리스토텔레스예요. 그놈의 누가라고요? 아리스토텔레스. 그러면 난 처음엔 그냥 아리스토텔레스 나왔네, 또 나왔네 그랬는데, 아리스토텔레스를 넣어야 될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이 정의라는 것은 그 옛날 누구 때부터, 아리스토텔레스 때부터 뭐였다? 고민했던 테마이구나. 그러니까 뭐 분배해서 마르크스만 고민한 거 아니고요, 공리주의만 고민했던 것도 아니고요, 뭐 근데 현대사에서 노직 롤스만 고민한 게 아니라 옛날부터 정의에 대해서 뭐 해왔다? 고민해왔다. 근데 왜 아리스토텔레스 거를 넣었냐 또 생각해보면은 지금 봐서 읽어도 참 맞는 말이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참 어떻게 2000년 전에 그 그리스라는 그 조그만 여의도만한 그 아테네라는 곳에 한 분이 생각한 어떤 정의의 내용이 지금 와서 진짜 지구 반대쪽에 한국 사람이 봐도 어떻더라? 참 맞는 이야기를 했다. 이 정도면은 뭐 완벽하진 않지. 약간 부딪히는 면도 있지만 참 정의로운 내용으로 설득력이 있다. 그런 어떤 설득력이 강해요.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옛날 사람이 생각한 게 2000년이 지나서도, 뭐 2000년이든 3000년이든 지나서도 아직도 설득력이 있다라는 게 대단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노직 롤스가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분배와 관련해서 절차로 가가지고 공부를 하겠지만, 아리부터 공부해 보도록 합니다. 니코마코스 윤리학. 여러분들 우리 생윤 공부해 놓고요. 그래요. 생윤 공부해 놓고 수능 끝나고 대학 가서 우연찮게 뭐 커피를 마시던 친구랑 술 한잔을 할 때 우연찮게 니코마코스 윤리학 그럼 애들은 그래요. 얼어요. 쫄아. 왜? 왠지 단어도 어렵고 그냥 난 모른다고 생각하거든. 어디 가서 대학교 가신 다음에 어디 가서 니코마코스 윤리학 아니? 그러면 그냥 안다고 그러세요. 이 정도면 니코마코스 윤리학 아는 거예요. 이 정도를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으면, 그 정도면 여러분들은 니코마코스 윤리학 책을 읽어보진 않았지만 좀 알아. 좀 내가 안다라고 좀 말하셔도 됩니다. 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 볼게요. 자, 여기 많다라는 것은 이제 정의의 내용들이 참 많다라는 뜻이고, 자, 정의의 내용들이 참 많다는 뜻이고, 그 중에 우리 아리스토텔레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를 보편적 정의와 특수적 정의로 나누었어요. 무슨 정의? 보편적 정의. 무슨 정의? 특수적 정의. 근데 대단해. 일단 법과 연관된 정치적 영역에서 보편적으로 다 적용돼야 한다. 이게 보편적 정의야. 이건 그냥 이 정도에서 끝나고요. 시험 문제에서는 특수적 정의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특수적 정의 일단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교정적 정의, 분배적 정의, 무슨 정의? 교환적 정의. 여러분들은 이제 어디까지 아셔야 된다? 교환적 정의까지 아셔야 돼요. 옛날에는 교정적 정의와 분배적 정의를 이제 비교하는 것을 문제를 냈는데, 이제 한번 냈으면 좀 신유형으로 좀 넣어야 되잖아. 그래서 뭐까지 알고 계셔야 된다? 교환적 정의. 자, 개인 생활과 관련된이라고 적혀 있고, 즉 일상 개별 생활과 관련된 어떤 정의의 내용이다. 근데 참 대단한 게,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면서요, 우리가 부딪혀서 약간 갈등이 생기는 것들은 이 세 개가 다예요. 와, 그 범주를 이 세 개로 나눴다라는 게 진짜 대단해. 이것 이외에 벗어나는 어떤 범주를 찾기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없어요. 우리가 살면서 한번 볼게요.
우리가 살면서 뭐 교정적 정의는 일단 요거야. 손해와 이익에 동등한 변상이에요. 물론 응보적 정의라고도 말하고 시정적 정의라고도 말합니다. 손해와 이익에 동등한 변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다 보면은 남들에게 손해를 끼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변상한다고요? 포인트. 동일한 변상이에요. 어떻게 변상한다고요? 동일한 변상이에요. 무슨 변상? 동일한 변상. 즉 남의 아침에 내 차를 몰고 출근하다가 남의 차 범퍼를 부셨어요. 자, 그러면은 손해에 대한 변상을 해야겠죠? 남의 차 범퍼를 부셨으면 어떻게 변상해? 차를 사줘야 되니 범퍼를 사줘야 되니? 범퍼를 사주면 되는 겁니다. 똑같은 범퍼, 즉 동일한 것을 사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무슨 비례 균등이라 말하냐면 산술적 비례 균등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좀 틀렸는데 미리 갈게요. 미리 답을 적어줬고 좀 들어갔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세요.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정의는 비례예요. 비례적인 것은 뭐하다? 정의롭다라는 것입니다. 비례적인 것은 뭐하다? 정의롭다. 즉 교정적 정의도 비례의 균등이요, 분배적 정의도 비례의 균등이요, 교환적 정의도 뭐다? 비례의 균등이에요. 즉 아리스토텔레스 자체가 수학적 정의를 강조하려고 한 사람입니다. 즉 아리스토텔레스가 처음에 아테네 학당이라는 걸 만들었을 때 정문에 이렇게 적었어요. 기하학이라고 말하는데 그냥 수학 못하는 자 입학 금지야. 즉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를 찾고자 했고요. 그 정의를 무엇으로서 찾고 싶었다? 수학으로서 찾고 싶었다라는 걸 일단 알아줘야 돼. 그래서 기출문제를 보면 비례적인 것은 정의로운 것이다. 비례의 균등, 비례의 동등성은 정의로운 것이다. 그렇게 말할 때 이건 모두의 공통점입니다. 일단은 비례 이쪽도 뭐다? 비례적인 것인 거, 비례로 들어갔으니까 일단 정의로운 건데 이때 아까 범퍼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서 범퍼를 부셨을 때는 그때 말하는 비례는 무슨 비례이다? 산술적 비례의 균등이야. 이때 말하는 비례의 균등은 무슨 균등? 산술적 비례의 균등. 즉 범퍼의 값이 10만 원이면 얼마를 배상해주면 되는 거니? 10만 원이지. 즉 산술을 아주 쉽게 그냥 더하기 빼기로 계산해주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 산술 이쪽에 가서 이제 기하학이라는 단어도 나오면 으악 기하학이 뭐냐 그러는데 더하기 빼기를 해서 균등하게 동일하게 변상을 해서 0을 만들어주면 되는구나. 즉 남의 샤프를 빌려서 잊어먹었으면 차를 사줘야 되니 샤프만 사주면 되니 샤프만 사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더하기 빼기로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산술적 비례의 균등이구나. 자, 손해 이익에 동등한 변상. 그래서 산술 일단 외우고, 자, 아침에 출근해서 이렇게 범퍼를 뭐 부셨든 아니면 누군가의 샤프를 빌려서 잊어먹었던 균등을 찾아주면 돼요. 더하기 빼기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들어가는 게 분배입니다. 뭐라고요? 분배. 이때 분배는 사회적 재화라고 한번 써주자. 사회적 명예, 좀 이쁘게 쓰자. 사회적 재화, 권력, 명예, 뭐 위신, 돈, 그 것들 여기 적혀있죠. 지위, 명예, 재화를 분배할 때는 어떻게 분배해야 되냐라는 거지. 재화, 권력, 명예, 위신을 분배할 때는 밑줄 짝 가치와 기여도예요. 뭐와 기여도? 가치와 기여도야. 그러면 여기서 이거 생각해야지. 각각이 갖고 있는 가치는 똑같을까 다를까? 다르겠지. 어떤 사람이 어떤 사회에 기여한 기여도는 같을까 다를까? 다르겠지. 그러므로 다르게 분배해야 돼요. 그래서 이 분배적 정의에서는 무슨 말을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되냐면은 여기다 적을게요. 갓갓 다다를 알아주세요. 갓갓. 또 뭐를 알아주자? 나다. 갓갓 나다. 이 말은 같은 것은 어떻게? 같게. 즉 그 사람이 그 사회에 기여도가 같다면, 그 사람의 가치가 같다면 어떻게 해야 되니? 같게. 다르다면 어떻게 해야 되니? 다르게 해야 됩니다. 다르게 분배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요. 같은 것을 다르게, 다른 것을 같게 분배한다면 그것은 정의롭다, 부정의하다. 부정의하지. 다시 뭐가 발생한다? 갈등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예로는 신발 가게 얘기가 많이 나와요. 신발을 가게 주인이 있는데 두 노동자를 고용했어요. 한 사람은
신발을 하루 종일 10개를 만들었고요. 한 사람은 100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월급을 10개 만든 사람과 100개 만든 사람에게 똑같이 줘야 되니 100개 만드는 사람은 10배를 더 줘야 되니 10배를 더 줘야겠지. 즉 그 사람이 거기에 해당되는 기여도가 다르죠. 다르다면 어떻게 해야 되니? 다르게 해줘야 됩니다. 다른데 10개 만든 사람과 100개 만든 사람의 기여도가 다른데 만약에 어떻게 해준다면 같게 해준다면 갈등이 생길 거예요. 그럼 어느 정도 분배해야 되냐라는 거지. 자, 한쪽이 10개를 만들었고 한쪽이 100개를 만들었다면 한쪽은 10분의 1, 한쪽은 10분의 10, 즉 10배를 더 주면 되는 거예요. 얘는 10분의 1, 얘는 뭐 10분의 10. 분수로 계산해주면 좋아요. 그냥 정말 분수니까 그런 거 안 내요. 그런 거 안 내고 1대 및 1대 몇, 3대 1 뭐 그런 식으로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기여도는 약간 분수적인 성격이 들어간다. 이해하시겠죠? 다시 한번 이런 것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학생들에게 이렇게 보면 돼요. 전쟁에 나갔어요. 전쟁에 나가서 전쟁에 참여했겠지. 누구는 적군을 10명을 죽이고 엄청난 상처를 이겼지만 이 전쟁 승리에 혁혁한 기여를 했어. 누구는 전쟁하자마자 삑 도망갔어요. 자, 이제 보상을 해줘야겠지. 그럴 땐 도망간 사람과 열심히 전쟁에 임한 사람의 어떤 분배는 똑같이 해야 되니 기여도에 따라서 다르게 해줘야겠니? 다르게 해줘야겠지. 요것을 어떻게 기여도를 다시 기하학적으로 분수 이해하셨으면 퍼센테이지로 봐주셔도 돼요. 무슨 테이지? 퍼센테이지. 따라서 분배한다. 이걸 뭐라고 말한다? 기하학적 비례의 균등. 어쨌거나 이들의 공통점은 비례의 균등이야. 그래서 비례적인 것은 뭐한 것이다? 정의로운 것이다. 이건 공통점. 자, 공통점 차이점 문제 내는 거죠? 이건 공통점. 그럼 이건 무슨 점? 차이점으로 알아주시면 되십니다요. 자, 이걸 이렇게 냈습니다. 급여나 성과금이나 연금 같은 것들은 각각이 기여도가 다르겠지.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만드는 기여도가 다르면은 다르게 만들어줘야 한다. 뭐 이런 그림을 만들어 본 거고요. 자, 올해 수능에서 만약에 문제를 6월에 냈고요. 낸다면은 지금까지 말한 나의 말의 내용은 그동안 기출문제 다 냈어요. 기출문제 가지고 내가 설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한 걸 가지고 문제를 낸다면은 그냥 기출문제 재탕이야. 한마디로 주는 문제가 돼버립니다. 무슨 문제? 주는 문제. 그냥 기출문제만 잘 풀었으면 맞추는 수준. 자, 그럼 좀 어렵게 내보고 싶다. 그러면은 요걸 낼 것입니다. 이제 뭐를 낸다? 교환적 정의. 우리가 살다 보면은 범퍼 부셨죠? 그 다음에 아침에서 출근해서 일했죠? 거기에서는 나의 기여도에 따라 월급 받아야겠죠? 그 다음에 그 월급 가지고 물건을 사고 팔겠지. 이때 교환이야. 요새 우리 일상생활은 알고 보니까 남의 범퍼 부시는 일, 그 다음에 월급 받는 일, 월급 가지고 무엇을 교환하는 일. 이 세 가지가 우리 개인적 삶의 전부예요. 알고 보니까. 그런데 이 교환적 정의는 동일한 가치를 지닌 두 물건이 교환되면 그 교환은 올바르다. 물론 여기서 가치라는 말을 했지만 요때 추구하는 균등은 자, 외우셔야 됩니다. 요때는 산술적이야. 무슨 적? 산술적 비례 균등이라고 일단 외워주셔야 돼요. 즉 이때 동일한 가치라는 것은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서도 신발 얘기가 나오는데 컴퓨터라고 적어줄까? 컴퓨터? 컴퓨터. 컴퓨터의 가치와 신발 하나의 가치를 본다면 그냥 이렇게 보세요. 컴퓨터와 신발의 가치를 비교한다면 컴퓨터가 신발의 가치보다 크겠지. 그렇다면은 한 개의 컴퓨터에 동일한 가치를 만들기 위해서는 신발이 몇 개가 돼야 된다? 10개가 돼야 되는 겁니다. 신발이 몇 개가 된다? 10개가 돼서 동일해져야 돼요. 뭐 줘야 된다고요? 이 가치가 동일한 가치가 교환되는 거죠. 컴퓨터 한 대와 신발 한 대가 교환되면 안 되고요. 신발 몇 개와 10개와 컴퓨터 한 대가 교환될 때 동일한 가치가 되는 거야. 요 가치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요 가치를 만들기 때문에 뭐라고 말한다? 산술적 비례라고 산술적 비례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그렇다면은 자, 이렇게 보세요. 교정조합 정의와 분별적 정의는 공통점은 비례 균등이지만 차이점은 이거죠. 그럼 교환적 정의도 보자. 공통점은 비례의 균등은 공통점이에요.
차이점은 이쪽은 산술적 비례의 균등, 이쪽은 뭐의 비례의 균등? 기하학적 비례의 균등이다. 그것도 함께 알아주십시오. 이해하셨나요? 자, 요렇게 알아주시고, 플라톤은 이제 아까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 나왔으니까 한번 드물어 한번 넣어봤습니다. 플라톤도 의외로 생윤 여러 군데서 나오죠. 한번 복습. 죽음의 단원에서 나오죠. 그래서 이데아론 얘기하고 현실과 이상을 나누고 현실을 좀 부정적으로 바라보면서 저급한 육체에 휩싸여 있는 영혼이라는 것이 저급한 육체에 휩싸여 있는 상태, 그것을 현실이라 바라봤고, 죽음이라는 것은 저급한 육체에 휩싸여 있던 영혼이 불멸의 이데아로 회귀하는 과정, 그렇게 바라본 게 뭐다? 플라톤. 죽음에서 나오고요. 또 어디에서 나오냐면 직업에서 나옵니다. 이 정의로는 분배가 아니라 어디에서 나온다? 직업. 즉 각각의 영혼이 탁월히 발휘되는 것을 덕이라고 말하고요. 자, 이 각각의 덕에 해당되는 역할이 통치, 국방, 생산이라고 나눴고요. 물론 지혜로운자가 통치하는 것을 철인, 정치, 그 다음에 통치와 국방 계급은 재산의 공유, 그런 이야기했고, 그렇기 때문에 플라톤은 일단은 민주주의를 긍정적으로 본 사람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자만이 정치에 참여해야 되고, 민주주의는 개나 소나 정치에 참여하는 것으로 무슨 정치라고 비판했다? 중우 정치. 그 다음에 지혜, 용기, 절제가 조화를 이룰 때 이걸 뭐라고 말했다? 정의. 됐고, 이럴 때 각각의 역할에만 충실하면 됩니다. 일종의 뭐를 얘기했다? 분업. 그 다음에 각각의 뭐에 대한 충실? 역할에 대한 충실. 그리고 남은 시간이 있을 때 남의 일에 낄 필요 없어요. 그냥 한가로이 노세요. 제시문 그 차례로 자기 일만 잘하고 자, 일이 끝났으면은 한가로이 놀자. 그렇게 말한 거 누구다? 플라톤. 자, 어쨌든 드물어 갖고 우리 아리스토텔레스 걸 먼저 볼게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분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여기서 분배해서 그냥 화살표, 그 사람의 모니, 가치, 다른 말로 모니, 기여, 도에 따라서 분배해야겠지요. 자, 그런데 그러므로 각자의 필요에 따라 재화를, 필요에 따른 분배. 자, 요것은 일단은 마르크스로 가십시다. 그다음에 사실 마르크스만 들어가진 않아요. 필요에 따른 분배라는 것은 약자를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복지도 일종의 필요에 따른 분배입니다. 모두 복지도. 조금 이따 할 거고, 일단 능력만큼 일하고 필요한 만치 분배. 이걸 강조한 사람은 마르크스. 일단 X. 필요가 아니라 가치 기여도. O. 자, 가치 균등. 아니죠. 다른 것은 어떻게 분배해야 된다고 했니? 다르게. 균등 X. 자, 권력이나 명예를 제외한의 밑줄자 X빵. 자, 요거 다시 볼까요? 자, 지위, 명예, 재화를 분배할 때 이걸 그냥 넓게 가서 무슨 재화라고 적자? 사회적 재화. 이렇게 가면 되겠죠? 자, 그러므로 제외 X. 재화는 산술적 비례에 따라 동등하게. 자, 비례적 균등은 맞았어요. 산술이 아니라 뭐라고 적어야 된다? 기하학. 자, 산술적 비례에 따라 분배되자고 말한 것은 교정적 정의, 그 다음에 다시 교환적 정의도 뭐니? 산술적 비례의 균등. 그렇게 들어가 주시면 되십니다.